얼마 안 됐고 미해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잘 알아야 거기다 집행이 똑똑 떨어지는 건데, 신탁의 강제 집행이 어려운 점은 강제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신탁이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듣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 군데 좀 들어보고 했는데 여전히 플러스 몇 프로가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여하튼 예전에는 2007년도에 벌써 11년 전이네요. 우리 민사집행법학회에서 진상훈 판사라는 분이 신탁 유형별 사행위 방법 논문을 발표하시고, 저도 마침 이때 거기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11년 전만 해도 신탁은 더 모를 상황이었거든요. 가끔 오는데, 그런데 이때 신탁 유형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강제 집행이라고는 이영창 판사님이 오래전부터 보존소송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요 책에 신탁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목록 기재 요령이 도어에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도 열의 아홉은 전부 그 기본 세트에다가 요거에 나온 것처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신탁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그죠? 더 복잡해졌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 민사, 우리 협회도 뭐 신탁 연구회가 생기고 민사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신탁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회사의 경우 신탁을 업으로 하는 친구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탁회사. 인허가 받을 수, 그래서 인허가 지금 신탁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영업신탁은 이제 거기를 거래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신탁 업무를 해볼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 신탁된 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법무사,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끄는 거는 그 영업신탁이 아니라, 그건 몇 명 안 되는 거고, 업으로 하는 친구들은 민사신탁을 아주 획기적으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민사신탁은 뭐냐면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탁을, 수탁자,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위탁자 그러잖아요. 개인이 신탁을 받는 건데, 이게 개인은 제한이 없어요. 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개인한테 수탁자로 내세워가지고 이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장점이 뭐죠? 등기 비용이 말소 비용하고 똑같잖아요. 정액세만 내잖아요. 그 수수료만 이전 등기수 내고. 그리고 취등록세를 안 내잖아요, 이거를. 취등록세 안 내는 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이전해도 명의가 이전되는데. 그리고 뭐다? 증여세, 뭐 상속세, 이거 신탁 자체에서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신탁한 다음에 이걸 처분하거나 그때 뭐 세금 문제가 불거지지만, 신탁까지는 정말 말소 비용만 가지고 이전을 해버리는 수백억을, 수십억을.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리고 신탁하면 강제 집행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때 활용했냐면, 저는 사실 이것만 관심이 있었죠. 이게 여기 신탁재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자꾸 찾아오길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생각으로 접근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신탁법이 개정되고 좀 이렇게 또 얘기도 듣고 막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걸 활용하면 의외로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이 아니라 신탁재산을 저도 민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몇 번 써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이 세금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세무사에게서도 잘 몰라. 그래서 안전한 것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써먹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같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일 안전하고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들한테 아파트를 사줬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얘가 젊은 애가 또 대출받을 것 같고, 사고 칠 것 같고. 그때 가등기 해달라고 와. 아들로 사놨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달래. 마음대로 장난 못 치게. 가등기 비용보다도 안 들어가, 신탁 비용이. 정액세라. 그래서 아들 부동산을 아버지 앞으로 관리신탁, 관리만 해주는 거로 이렇게. 관리신탁. 그럼 이전돼, 아버지 앞으로. 그럼 아들은 꼼짝 못 해. 명의가 넘어와가지고. 그때 팔을 때 이제 돌려주면 돼. 신탁을 돌려줘서 그냥.
안전해. 부부 사이에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고, 그리고 바람 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을 다 이렇게 해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한테 명의를 반을 넘겨달라고 그러거나, 그럼 반을 넘겨놓은 건데 증여세는 안 내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취등록세가 꽤 커요. 근데 신탁으로 넘어오면 취득세를 안 내니까. 그리고 관리신탁하고 남편한테 알려줘. 이건 관리신탁이라 여자도 처분 못한다. 또 꼴이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돌아가시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가지고 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적어도 그 살고 있는 집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머니 앞으로 해주고 그 뒤에야 뭐, 근데 어머니 앞으로 등기하려면, 상속분할 협의하려면 이게 인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쟁이 있고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 뭐 유언 대용 신탁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아버지가 신탁자, 위탁자, 엄마를 수탁자, 아니 엄마가 수탁자로 하든 아니면 수탁자로 신탁 등기를 해놓고, 그 엄마를 수탁자로 해놔도 돼. 엄마를 수탁자로 해놔야 돼. 엄마를 수탁자로 해놓고 엄마를 수탁자,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관리만 해주는 거로. 그러면 신탁 등기가 아버지에서 엄마로 넘어와. 이전돼. 증여세도 안 내. 취득세도 안 내. 말소 비용만 내고 이전돼. 그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냥 엄마 이름으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익자 상속 문제는 나중에 유언 대용 아니래도 그냥. 그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그냥 이전했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뭐 정리를 하더라도, 의외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민사신탁이 이게 비용도 안 들고 이걸 가지고 분쟁이 안 되는 것들을 꽤 많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유사한 데 가끔 오잖아요. 그럴 때 신탁으로 해라. 안전하게 관리 신탁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로. 근데 명의가 완전히 넘어오니까. 그리고 다만 이게 강제 집행 면탈 못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짜고 한 거로 면탈 여지가 있어서 가끔은 면탈이 돼도 신탁을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인으로 걸리더라도. 왠 줄 알아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만 벌면 채권 해결할 수 있는데 당장 경매가 들어올 것 같다 이거야. 그럼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 많이 내고 이전 등기하면 이전 등기 비용 많이 냈다가 원위치 되면 그냥 관리 신탁으로 잠깐 신탁으로 이전해 놓으면 관리 신탁이 사인가 되더라도 이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인성은 가집행이 안 돼가지고 2심, 3심까지 가 확정이 되잖아. 그동안에 이제 시간을 벌어서 이렇게 잘 이게 면탈로 허위만 아니면, 그래서 또 뭐 부부가 싸우면은 아들 앞으로 수탁자를 아들로 해놓고 수익자를 부모로 해놓고, 여하튼 그걸 잘 활용하면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 다만 면탈 문제만